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하루 5만 원만 있어도 풍족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아프면 단 하루 만에 300만 원이 깨지기도 합니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여행지는 물론 한 달 살기 또 장기 체류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혹시라도 베트남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픈 상황이 생겼을 때 몇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세이브해 줄 수도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현지에서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게 된 게 제가 어제까지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열이 거의 38.9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베트남에는 다양한 의료 수준을 가진 병원들이 있어요. 로컬 병원부터 국제병원까지.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여행 온 한국인이나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이용할 만한 병원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의료진의 수준이 보장되는 국제병원이나 한국인 의사가 있는 한국인 병원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병원들 기준이라는 것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유튜브가 펑크 날 위기였지만 어떻게든 찍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집에서 요양 중에 잠시 유튜브를 켜게 됐고요. 제 몰골이 많이 초췌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베트남은 감기 한 번 걸리면 10만 원 이상은 그냥 기본으로 깨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로 그게 그냥 의사의 진단비만 10만 원 정도가 드는 편입니다. 그냥 의사에게 내 증상을 얘기하고 지금 너가 이런 병인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는 데만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오는 편이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을 때는 한 15만 원, 링겔 같은 걸 한번 맞고 나면 2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비용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뛰게 되는데요. 지인이 여기서 한번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체 수술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가 나왔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놀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한 명의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베트남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한국인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비용을 보니까 뭐 저렴하게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500만 원까지 수술 비용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뭐 어떤 분은 뇌경색으로 병원을 갔는데 전체 병원비가 합쳐서 6, 700만 원이 나왔다. 치료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정말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느껴지시죠? 한 구독자님이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인데요. 올해 8월에 댕기열에 걸린 적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비가 전부 다 해서 5천만 동 정도, 한국 돈으로 260만 원이 나오셨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감기 몸살로 치료와 입원을 했더니 2천만 동, 12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가벼운 치료를 받았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런 후기를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보통 국제병원 혹은 한인병원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게 좀 느껴지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베트남 병원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은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여행자 보험을 제외한 한국에서 든 개인 보험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에만 적용이 돼서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할 수 없이 사비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몇십만 원 내외의 치료이면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좀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지불하는 단위가 수백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통 디파짓을 요구하는 편이에요. 디파짓을 먼저 받아두고 그 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술을 해주는 그런 식인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베트남에서는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다니면서 비용이 좀 센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남편 회사가 지금은 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잠깐 원활하게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포도막염에 걸렸는데 포도막염이 한 3-4번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병원을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가야 해서 가지만 그 가는 거 자체가 비용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아픈 게 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일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제가 시켜둔 밥이 왔다고 해서 밥을 좀 받아와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ào Phun trả. Dạ dạ cảm ơn anh. 타지에 가서 아픈데 밥도 제대로 잘 못 챙겨 먹으면 너무 서럽잖아요. 뭐 어디 나가서 먹을 기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처하게 되신다면 배달 음식이라도 드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사실 그랩이 베트남 유저들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어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플 때는 베트남 음식을 먹거나 베트남인들의 그 리뷰를 보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배달K라는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렇게 한식을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건 어플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플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죽을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기서 죽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역에 따라서 죽을 파는 음식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라도 꼭 시켜 드시고 약 드시고 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좀 잘 헤쳐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식 정통 분짜를 시켰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나름 안에 그래도 고기랑 야채, 숙주, 그리고 면까지 다 나와. 배송비까지 다 해서 7만 동 좀 안 되게 3,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시켰습니다. 분짜는 실패할 수가 없는 맛이죠. 이렇게 시키면은 분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한 번에 다 넣어 드시면 이게 부피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적셔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밥값은 한 끼에 그래도 3,500원이니까 한국에서 먹는 베트남식 아니면 일반 한국 음식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실제로 여행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로컬 가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음식은 거의 웬만해서는 비싸봤자 14,000원? 저렴하면 2-3,000원대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밥값은 3,000원이면서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수술을 받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병원비는 하룻밤 만에 300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아프고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시킨 게 반장능이라고 베트남식 피자이거든요. 이게 얇은 라이스 페이퍼를 구운 다음에 위에 갖가지 토핑을 올린 메뉴이거든요. 베트남 달랏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 메뉴 중에 하나로 나 혼자 산다에서 달랏에 가서 이걸 먹는 거를 보여준 뒤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달랏이 아니어도 거의 베트남 전역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베트남에 온다면 이거는 저는 머스트 트라이 꼭 시도해 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간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바삭하고 은근히 식감도 다채로워요. 치즈랑 소고기, 닭고기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토핑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을 이어가자면 여기 있는 장기 거주자들 중에서 만약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면 사실 그게 베스트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단기 여행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바로 여행자 보험인데요. 우선 여행자 보험을 단기, 장기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기 여행자들에게 여행자 보험이 필요할까? 라고 하면 정말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해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그때는 어딜 가든 뭐 2박 3일을 가든 약간 불안한 마음에 항상 여행자 보험을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뎌져서 그런지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단기로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할까봐 겁이 난다. 아니면 내가 아이랑 같이 하는 여행이라서 좀 그런 문제에 대비하고 싶다. 그런 분이라면 제가 알고 있기로 단기 여행은 1인당 1만 원대 정도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잠깐 한 1년 동안 회사에서 지원도 안 되고 여행자 보험도 없이 살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썼던 의료비가 한 6, 7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한 사람이 보통 1년 여행자 보험을 들면 베트남 기준으로 한 100만 원대 초중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 안 드는 게 이득이긴 했죠. 하지만 내가 병원을 갈 일이 좀 잦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녀가 있는 집이다. 병원비에 좀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들고 나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병원 관련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모든 병원을 가본 게 아니니까 특정 병원을 딱 집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어떻게 내가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을 나와보기로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 휴대폰에 꼭 구글 맵을 깔아주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보고 다니시지만 해외를 나가는 순간 해당 지도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구글 지도가 생각보다 장소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냐면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어떤 업체에 한국인이 한국어로 남긴 후기가 있다면 그 후기를 불러와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치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치과를 찾았었냐면 구글 맵을 켜고요. 제가 그냥 사는 동네에서 스케일링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스케일링 관련해서 후기를 남긴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병원을 찾았고요. 다른 것도 되려나 싶어서 제가 뭐 소아과, 소화기 내과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봐도 다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는 아니어도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스러운 게 베트남은 약국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 잘 되어 있다는 의미가 첫째로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매를 할 수 없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면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사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사가 판단을 해서 약사가 직접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국이 생각보다 약 처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약들도 해외에서는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경우들이 있는데 베트남도 그런 경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급 상황에 약을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큰 장점이고요. 또 약을 박스째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낱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이번에 샀던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15,000동 한 8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약국의 약은 믿을만 할까? 좀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래서 제가 약국 찾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제 스트랩실 같은 약국 기념품들 사려고 약국을 보통 많이 찾아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약국이 알려진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낭이면 어디, 나트랑이면 어디 이런 식으로 딱 지역을 대표하는 약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데를 가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런 데를 가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아플 때 응급 상황일 때 약국을 가는 건데 사람이 너무 바글거려서 빠르게 약을 못 구하면 힘들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약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가셔도 되는 약국 체인 두 군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롱저우라는 약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마시티라는 약국입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롱저우, 파마시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약국 체인들이 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가까운 개인 약국이라도 빠르게 가야 되니까 그럴 땐 그냥 약국 자체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 맵에 야투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약국 정보를 알려줍니다. 야가 집이고 투옥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야투옥 하면 약국이 됩니다. 사실 저는 약 주문을 할 때 롱저우의 핫라인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키기도 하는데 여행자분들이나 베트남어가 잘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핫라인에 전화를 해서 딜리버리를 시키는 것도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런 약 딜리버리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딜리버리를 받기가 힘든 경우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내 집 주변에 야투옥을 검색하셔서 직접 제일 가까운 지점으로 빠르게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사와 소통을 할 때는 영어가 되는 약사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증상들을 얘기할 때 서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팝하고 같은 번역 어플을 켜서 정확하게 내 증상을 보여주고 처방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막 땀이 나면서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쨌건 제 마지막 결론은 사실 조금 엉뚱한 소리일 수는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만큼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한국만큼 의료 선진국도 없다. 특히나 한국인에게는 한국 병원이 최고다. 단 혹시나 내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살이를 하다가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베트남에도 충분히 실력 있는 의사들, 약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애초에 그럴 일이 없도록 항상 건강조심, 안전조심을 하는 거겠죠?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꿀팁이나 나눠주실 지식, 노하우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 여행, 베트남 살이, 베트남 일상에 관련된 브이로그를 올릴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